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329쪽입니다. 2절 사업주체이죠. 그러니까 주택건설, 리모델링과 건설, 리모델링 보셨고, 건설에 누가 30채 이상 짓냐? 사업주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공적주체. 그러니까 1번 국가, 지방 30채 이상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으로 토주택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집장사 할 수 있고요. 3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봉사단체 공익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5번 고용자 사원 아파트 짓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6번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은 상당히 복잡하죠. 주택조합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인가, 직장조합의 신고, 리모델링 조합. 그 중에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들이 건설하는데, 이들이 단독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와 같이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한 건도 없어요. 이상이 있고, 1, 2, 3, 사우리기 아니자가 집장사 하려면 관청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너는 관청에 감독을 받아야 된다. 너는 감독받아야 되는 사업자다. 관리감독 받아야 되는 사업자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등록이요.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감독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 2, 3 공적주체.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죠.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사원아파트, 집 없는 서민들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좋은 일이죠.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할 필요가 없죠. 집장사, 대한민국 본격적 집장사, 너는 관청에 감독을 받아야 된다. 너는 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관청 중에서도 국가의 감독, 각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 본격적인 집장사,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관청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도 되고, 연간 20만 이상이면 등록해야 된다가 있는 거죠. 여기는 건설회사랑 등록사업자랑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요, 이건 놔두고. 그러면은, 주택조합이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인가를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건설하겠다고요. 일정한 직장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인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이게 주택법의 원래 기본, 주택조합의 기본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찌고 저찌고가 이제 포함된 거죠. 일정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 집은 마련하고 싶은데 집을 모을 돈은 없다고요. 그래서 뭐하고 기다리시는 거고요. 신고하고 기다리고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기는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요. 리모델링 조합 보셨듯이 아까 설립인가 1, 2, 3이 있었죠. 인가를 받아서. 근데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고칠 수는 있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건 아니죠. 리모델링은 있던 집 손대는 거지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의 핵심이죠. 신고하는 조합, 인가받는 게 기본인데 신고하는 조합이 있다. 건설하는 게 기본인데 건설하지 않는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들이 있고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가 있죠.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리모델링 조합, 단독주택은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를 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공동주택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일 때 조합 만들 수 있고 30채 미만의 경우도 조합 만들 수가 있죠.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라고 표현합니다. 조합원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20명 이상은 돼야 되죠. 여기는 그 규정 관계없고 여기는 20명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18집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데 100% 동의를 해도 수명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그러니까 민법의 합유, 공유,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이죠. 그러니까 종중과 같은 겁니다.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 된다. 들락날락 안 되고, 그러니까 교체 금지가 원칙.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붙이고 안 되고, 그러니까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건설하는 이쪽이 이제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가 있죠. 그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 거죠. 국물직진입니다. 그러니까 분식집에서요. 그러니까 김말이나 조그만 튀김 어디다 찍어 먹어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드시지 않죠. 국물직진이라고요. 국물직진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집을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역이나 직장에서 100채를 지어보세요 라고 했으면 시군구역에 그러니까 뭐하고요? 모집 신고하고 그러니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하죠. 100채를 짓고 싶다. 몇 명은 모아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모아야 됩니다. 50명 이상 모았으니까 설립인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 이제 법 개정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돈 모으겠죠. 땅 사겠죠. 도면 뜨겠죠. 그건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게 아니죠.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목적한 대로 100채를 지을 수가 있죠. 자기 돈 갖고 100채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50채 조합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50채 일반 분양하게 되죠. 여기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몇 년 안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이걸 향해서 가도록 하시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29쪽에 1번, 주택법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글자로 그냥 그림으로 틀렸죠.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법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입니다. 건축주는 사업주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 길게 있고, 331조, 그러니까 2번,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몇 번 하시다 보면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닥이 또 이제 동형 이제 본시험과 같은 본시험과 모양이 같다. 동형. 그 문제들도 여러분 계속 보시게 될 건데 그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보실 때에도 몇 번 문제를 보시다 보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게 돼요. 답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형식이고 어떤 문제인지. 예를 들면 3번 문제는 뭐가 그냥 많아요.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2번 문제는 나중에는 보이게 된다고요. 2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끝을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뭔가가 잡힐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두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2번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첫 줄 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4번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6가지가 아닌 자가 집장 살려면 등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방자산체 두째 줄 등록해야 된다. X. 동그라미 2번 한국토유택공사 두째 줄 등록해야 된다. X.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3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 두째 줄 끝에 등록해야 된다. X. 동그라미 5번 한국토유택공사 주째 줄 등록해야 된다. X. 틀렸습니다. 답은 3번. 3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이란 세대간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X. 전부와 부속토지, 일부와 부속토지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주택의 종류에 단독주택, 공동택이 있는 거지 복합주택 X요. 그런 거 없죠. 동그라미 3번 복리쌀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옆집 애기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요.
주택단지 안에 입주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여 옆집 아저씨 만나기도 했죠. 3번 맞습니다. 4번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임대 X형, 재건축 X형, 리모델링 조합 이름으로는 3가지지만 지역장조합 전혀 다른 2가지가 있어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5번 민영주택이란 민간 X형, 국민주택 제외 1개 민영주택이죠. 답은 3번이었고 다음 4번 문제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장 선출 동의서, 동그라미 2번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 정산.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산, 계산을 끝내서 마무리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이지 지금 설립인가 때는 정산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동그라미 4번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 동그라미 5번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을 짓는 거죠. 집 없는 서민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도면 떠서 집을 짓겠다고요. 그러면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바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100% 소유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80% 사용권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해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제끼고 40번까지 가셔서 편안하게 65점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4번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외워서 다 많은 뻔한 문제들이 있고 이상한 것들은 넘어갔다 다시 오시면 별 문제 아니고 이상한 것 잡고 시간 보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지 마시자고요. 다음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333쪽에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에고 슬픈 일이고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조합원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4개월 됐고 그 다음에 회사 파견 근무로 가서 저쪽 가서 1개월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쪽 가서 주민등록 해야 되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자기 거주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들 보면은 무슨 위장 전입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거주지에 한 달 동안 일하니까 거기 주민등록 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하여 거주가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면 파견근무 안 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럴 만합니다.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러니까 50% 이상은 돼야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100채를 짓겠다. 50명에서 가는데 빠져서 40명 됐습니다. 그러면 10명 빈자리는 때울 수 있다. 빈자리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충원할 수 있다. 그럴만 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하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그거는 처음에는 아시기 어렵죠. 설명드려서 아십니다. 또 글자로만 봐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B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C는 애당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A 조합원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에 참여했습니다. 야 삐약삐약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B는 나는 안 돼. 나는 삐약삐약 병아리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나는 못 가. A가 삐약삐약 아쉽다. 그래서 B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C는 애당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여차여차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A는 이미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추가 모집 이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B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병아리 삐약삐약 병아리 데리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B는 자격이 됐는데 멈칫멈칫 기다리고 있었고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는 애당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요때 기준으로 하면 C가 이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6개월을 채웠다고 치죠. 안 되는 사람이 어찌고 저찌고 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 날짜에 됐던 사람 중에서만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A와 B 기준이 같아지는 거죠. 설립인과 인가는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설립인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4번 추가 모집 공고일 X 설립인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번이 틀렸고 동그란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제 승인받은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요. 이제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했으면 해서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천재지변 코로나 등이 있으면 뭔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승인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건 여기까지 해서 해야죠. 여기까지 해서 변경인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변경 같이 포함해서 신청해서 여기까지는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지만 신청 들어왔으면 관청에서 판단해서 승인했으면 승인받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뭐 명단 바꾸거나 등등등 어찌저찌고 뭔가 바꾸려면 여기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이 동그라미 4번이고요. 뭐 글자로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 보시면 되겠죠.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내용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X요. 리모델링 건설 X요. 성형 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건설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알리는 주택조합은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X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요. 그게 아까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빼서야 철거 90% 철거 리모델링으로 갈 수가 있죠. 3번 맞고요. 4번 국민대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공계획의 인가 X요. 국물찍인 X요. 국물찍신이죠. 국물찍신 신고입니다. 신고. 리모델링, 그러니까 5번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 건설 X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 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와서요. 334쪽에 7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민대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조합 해산하려면 시공계획의 인가 X요. 국물찍인 X요. 국물찍신이죠. 국물찍신입니다. 설립 때 신고, 변경 때 신고, 해산 때 신고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역조합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수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분의 1 X요. 2분의 1 이상이고 임대주택도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초점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죠.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수인의 공유 아파트 한 채가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수인 몇 명이요? 2명 이상이죠. 그럼 몇 명이요? 한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물론 겸손하게 조신하게 2명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인 몇 명이요? 100명이요? 1000명이요? 아파트 한 채 1000명 공유에 속하면 1000명 전체를 조합원으로 본다. 나중에 1000채를 준다. X요. 2채 헷갈릴 수 있지만 1000채 X 틀렸죠. 대표하는 1인입니다. 도지정비법 똑같고요. 동그라미 4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수 2분의 1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충원할 수 없다 X 있다. 여기 빈자리 생겼다고요.
빈자리 생겼으면 다른 사람 넣어 들어갈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 때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 때 인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조합원 명단이 바뀌었잖아요. 명단이 바뀌었으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5번이 맞죠.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의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민택공받기 위해서 지역조합, 그러니까 시국에게 신고, 그러니까 국무지신 X요. 국물직신이죠. 국물직신이고요. 직장조합이고 동그라미 3번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원은 20명 이상 리모델링 X요. 20명 이상이지만 얘는 18집 또 리모델링 조합 20명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죠. 4번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가 원칙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별도의 절차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립인가는 주택법에 이제 주택법에서 부여한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30세 이상 건설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것만 갖고 바로 건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4번. 336조요. 그러니까 9번 지역주택조합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있은 후에는 자신에 의해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X예요. 무슨 무협지예요. 그러니까 어스름한 저녁, 교교한 달빛, 까욱까욱 새들 몇 마리 갑자기 새 우는 소리도 다 멈춰졌고 뭐지 장원을 누가 침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왔습니다. 담 넘어와서 싹싹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이 촥 켜지고요. 너는 도간에 든 주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나갈 수 있죠. 뭐 못 나간다. 어디 무서워서 들어오겠어요. 탈퇴할 수 없다. X요. 그 뭐만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설립인가 신청 전에 의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건 있지만 탈퇴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돈 냈습니다. 싫어서 나간다고요. 나가니까 돈 돌리죠. 돈 받고 나가는 거죠.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그러면 뭐 잘린 것도 기분 나는데 돈도 못 받고 나가요? 더 안 좋죠. 동그라미 1번이 만약에 있다면 개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개똥이 잘라버리면 돈 안 돌려줘도 된다. 말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조합 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조합원 공개 모집한 이유,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된다. X 틀렸죠. 첫 번째에는 뭐고요? 모집 신고 공개 모집. 그다음에 두 번째 이후에 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큰일 나죠. 상실한다 그러면은 짜장면집 외상값은 어떻게 할 거고요. 이쪽 조합에서는 경사났네. 조합장 이름으로 짜장면집 외상값을 다 걸어놓고요. 탕수육도 시켜먹고 팔배채 뭐 아무튼 뭐 난자완스 어찌고 저찌고 다 해먹고요. 그다음에 짜장면집 외상값 받으러 왔습니다. 개똥이요? 어저께 잘랐는데요? 그러면 저 외상값을 주셔야지. 개똥이 찾아가시라고. 안 되죠. 외상값 띄워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권 채권, 채권, 짜장면집 외상값 중요하죠. 효력 상실하는 거 아닙니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1, 2, 4, 5가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1, 2, 4, 5에서 한 1, 2는 당연한 거고요. 4번은 몰랐다 치더라도 5번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1, 2, 5 제끼고 남겨놓고 넘어가셨다가 오셔서 4번 뭐 그럴만하네. 5번은 꼭 여기만이 아니라 5번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총회에 대한 얘기는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5번은 그거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디 해설이 있는데 10%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 중요한 건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3번 합니다. 지금 3번 지문이죠. 3번이 맞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업 주체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가 이어지는데 사업 절차의 큰 흐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어가도록 하시죠. 사업 절차에서요. 당연히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뭘 넣어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그러고요. 여기는 재량 행위. 관청 맘대로입니다. 우리 동네 집나무 못 지어. 끝. 너 짓는다고? 너 하겠다고? 짓게 해줄게. 승인. 관청 맘대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집장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사업에 착수해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국토계획법 개발이기는 준공검사, 건축법 건축은 사용승인. 여기는 준공검사에 검사 띄고 사용승인에 사용 띄어서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그냥 말장난. 한도 끝도 없죠. 그 다음에요. 사업계획 승인청은 한 번에 30만 이상이고 사업계획 승인 누가 하냐고요? 관청이요. 국, 특광도, 시군구가 있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요. 땅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 조그만 거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구이죠. 서울에 25개 구마다 독립적인 주택시장이 있는 거 아니죠.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 대부분 두 글자 2년인데 주택법은 건설회사 만세 토장 하나만 받아놓으면 만지작 지금 써?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 그럼 좀 이따 해. 뭐 지금 써? 언제? 몇 년이요? 5년 플러스 1년 안에 착수하면 되죠. 사용검사요. 일반적으로 도장 찍어준 사람이 검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중요한 정책 결정. 여기는 뭐고요? 토면대로 검사하는 거죠. 가장 말단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 거고 국토부 장관 지가 승인하는 경우는 지가 직접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이어지겠죠. 네, 보겠습니다. 1번 문제요.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에 이것저것 부대시설 봉시설 포함되고요.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공구를 분할 공구 분할은 뭐고요? 첫째 줄 전체 세수가 500세대 X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죠. 해설의 첫째 줄 공구 600세대 이상인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을 해설의 제일 아랫줄 공구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3번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고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집장사 돈 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차무주의 사회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 돈 버니까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돈도 내고 뭐도 만들고 해요. 하지 말라고요. 둘째 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5번 신청받았으면 며칠 내 처리하라고요. 60일 내 처리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다음 2번 문제요. 주택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죠. 당연히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파는 거니까 B에게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파는 거죠. 따라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중간에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믿을 수 있는 거죠. 표의 두 번째 칸 공적 주체는 중간에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믿을 수 있고 세 번째 칸 주택조합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 5% 미만 땅 사람이 너무
땅값을 세게 부르고 있는 거죠.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 간 사업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만 치면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 80% 사용권만 갖고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15% 더 추가해서 여섯 번째 간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그러니까 100년, 200년 된 사람 것도 싹 뺏을 수 있고 그냥 계속 그 상태이면 80에서 95 미만 상태이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다. 제일 아랫줄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매도 청구니까 당연히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사고 파는 거고 소재 확인 곤란하면 신문에 2 이상 발표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규모하고 아무 관계 없죠. 찌그만 집이든 큰 집이든 관계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있는 이 땅을 사서 지금 집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과수원 할아버지가 뭐 창고가 있습니다. 초가집 하나 있다고요. 초가집은 넣어두시고 땅만 달라고 땅만 사갔어요. 그러면 초가집은 이 할아버지 거죠.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초가집은 놔두고 뭘 해요? 안 되잖아요. 다 사드리는 거죠. 돈 되는 거 다 사드리는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다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토지 등. 동그라미 3번 주택건설 대지면적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0년 된 사람 것도 맞죠.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공시지가 X요. 지금 그쪽 땅을 사는데 그 땅 주인 그 땅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거리에 있던 그 은행 지점이 있는 그 큰 자리 그 땅값을 주고 이 땅을 사가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 땅하고 이 땅하고 뭔 관계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사는 게 공법이고 여기는 민사특별법에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뭐로 하고요? 시가로 하는 거죠.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한다.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9쪽 와서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착수기간 연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 사유를 알아요? 외운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가시면 되죠. 4번 문제 풀고 40번 갔다가 다시 65점 푸근한 마음으로 와서 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연장 5년이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특별하면 연장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 아무튼 하기로 한 거 하느라고 좀 늦어졌답니다. 동그라미 2번 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 도로가 뚫리기로 했고 도로에 맞춰서 지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가 늦어졌다고요. 동그라미 3번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중요한 거 나오면은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뭐 불법이 한때는 뭐 무슨 그런 거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 개발, 뭐 석촌호수 그쪽들 많이 어그러졌고요. 뭐 수서 개발의 경우에는 그거를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막 도자기들이 아니면 뭐 무슨 문화재들이 나온다고요. 문화재들이 나오는데 그냥 밤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려요. 한 애가 업계 전설과 같은 아주 뛰어난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지는 돈 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하얀 티셔츠 막 울퉁불퉁 이따만한 양봉 입고 짧은 머리 바지는 그러니까 너덜거리지 않게 쫙 붙은 바지 입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뭐 오고 그런 건가요? 뭔 소리요?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뭐 그냥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되시는 거죠. 해설에 있듯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해서가 있는 겁니다. 답 4번이 틀린 거고요. 340조경 4번 문제 사업주체가 50세대 주택과 주택 외지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아이고, 말이 깁니다만 여기는 뭐냐면 뭐 해설도 긴데요. 법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튼 줄여서 얘기하면 기본서에서 그러니까 뭐 한 번 지금 4번 문제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 초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도심에 그러니까 집을 공급하자고요. 근데 도심에 그동안 큰 평수가 많았죠. 다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공급하자. 근데 도심은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상복합들 올라가죠. 주상복합 짓는데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다. 그럼 용적률을 풀어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1000짜리 땅에 10,000까지만 올릴 수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1000짜리 땅에 주상복합에 모두 짓겠다고 하면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00에다가 5,000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5,000 중에 30% 해당하는 것을 요 A를 공적 주체가 돈 주고 사서 공공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5,000에 70% B에 해당하는 3,500에 해당하는 거는 이 집장사가 그만큼 더 분양임대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떼돈을 벌 수가 있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주상복합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그에 대한 거고요. 뭐 옳은 것은 뭐 답도 보시죠. 동그라미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방법에 한다. 그러면 요 30% 집을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동그라미 5번 규정이 써져 있지 않은 곳에 가끔 TV에서 보신 거죠. 소셜 믹스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살자.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서로 좀 같이 모여 살자. 똑같은 걸로만 있으면 좋아요? 그게 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 한 단지에서 하나의 단지인데 여기다 호랑가시 나무를 막 있는 대로 심어놓고 가시나무 심어놓고요. 여기 색깔도 다르게 하고요. 여기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저기는 그 단지 아닌 것처럼 통로도 그러니까 여기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랬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추첨.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 거 빼고 추첨으로 선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법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X요. 위로 붙이는 거니까 용적률을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한 경우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70%를 임대주택 공급. 내가 그 일을 하겠냐?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해설이요. 법에서는 6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대통령에서는 30 내지 60%.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한다가 아니고요. 해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체줄 그러니까 이하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지문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부속 토지의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니까 요거 팔았는데 땅 따로 팔고 그래요? 아니죠. 같이 넘어가는 거죠. 해설 동그라미 4번. 해설 임대주택 공급 가격은 그러니까 뭐 저쪽 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토지도 같이 넘어가야죠. 땅 따로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5번 문제. 그러니까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문제 많지 않으니까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먼저 5번 문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의 표요. 이쪽 사업 과정에서 좋은 일하는 쪽 도와주겠다가 있죠. 먼저 표 4줄 중에 첫째 줄 국민주택을 공적 주체가 짓겠다. 그때는 수용할 수 있고 표의 둘째 줄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지 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법 가격이니까 감정가격 기준이죠. 셋째 줄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공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에 조그만 거. 국민주택은 애당초 85 이하고 민영주택 중에 85 이하. 찌그만 집을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주택조합이 사업하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국가 지방 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5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은 소유하는 토지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 X요. 그건 안 되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3번 엇갈려서 틀려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수용할 수 있다. 공적 주체 국민주택. 동그라미 5번. 국가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토지 매수나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적 주체 진호를 대비해서 맡길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6번 문제요. 사업계획 승인 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쪽 마지막 과정까지 이어지니까 보시죠. 사용검사입니다. 이제 이걸 다 다음 쪽이요. 343쪽 7번 해설 두 번째 표. 이쪽 사용검사에 대한 겁니다. 전체를 다 쓰면 사업 주체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는 거고요?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원칙.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데 사업주체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도요? 시공보증한 자, 돈 내고 집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예정자. 사업주체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왜 도망댕겨요? 공사비 때문에 도망댕기는 거죠. 공사비 받을 사람 시공자,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전체가 끝났습니다. 그게 뭐고요? 사용검사.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뭐로 할 수 있고요? 동별로도 사용검사, 아까 6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구별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죠. 부분검사 받을 수가 있다고요.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부분검사가 임시사용승인이고, 부분이니까 당연히 부분이 뭐예요? 5동 중에서 2동만 쓰고 싶습니다. 우선 씁시다. 동별. 그 다음에 5토막 중에서 2토막만 씁시다. 구획별이죠. 그리고 이 동별에 대한 예외로 뭐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세대별로도 부분검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여기처럼 동별이 있지만 노란색은 구분 등기가 되는 거고 빨간색은 등기가 안 되고 그냥 사용만 하는 거고 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쪽에 전부 답니다. 아무튼 이쪽 결론은 뭐고요? 된다 라고요. 안 된다 X야. 설마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도 여기다 세대별을 붙이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6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 사업주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시군구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용사업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지만 구청장 X요. 구는 독립적인 주택시장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이후 감정의 임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때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사업주체 X 사업주체가 아니라 해설에 동그라미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업이니까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6글자 표시요. 그럼 다음 몇 글자예요? 6글자. 도루상하수도 표시요. 끝.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인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를 묻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각각 해당하는 업자들이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사업주체 공적 주체가 주택 건설한 대조성할 때 토지를 수용 주체 줄 끝에 수용을 살릴 거면 첫째 줄 끝에 주택 X요. 둘째 줄 시작하는 주택 X요. 첫째 줄 공적 주체가 주택건설 수용 X요. 주택이 아니라 뭐요? 국민주택.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만 수용할 수 있죠. 옳은 것은 5번. 3, 4, 3 쪽 아세요. 7번 문제 사용검사.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죠. 공동주택 임사유 승인 세대별로 할 수 없고 X예요. 된다 라고요. 다 되는 겁니다. 5번 틀렸죠. 나머지 승인합니다. 똑같은 설명 다 드렸고요. 8번 문제 사용검사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뭐 또 계속 그 자리죠. 된다 입니다. 동그라미 3번 세대별로 임사유 승인 받을 수 없다. X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 건설 그 사업 주체와 절차까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